특별함. 인간의 그렇죠? 특별함.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가? 우주 안에서. 이런 거 나눠 먹었었으면 그거에 대한 떼어드 샤르댕의 논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동물이 하는 의식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거 하나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외적으로. 바로 반성이라는 거였죠. 반성의 결과는 뭘까요? 반응 앞으로 나가는 성장. 인간의 성장. 그쵸.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반성하는 존재. 반성이라는 건 곧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오늘 뭐 했지? 나는 왜 그렇게 했지? 나는 왜 이런 잘못된 말을 했지? 왜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줬지? 나는 왜 오늘 어제부터 나았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반성하는 존재. 그는 곧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하면 반성은 뭘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유를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내가 이 정도 범위까지만 생각했었는데 반성해보니까 여기까지만 있었던 것보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일은 요만큼 가야겠다. 그만큼의 뭐가 늘어난 거야? 성장이 되고 자유가 늘어난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반성이 중요한 어떤 인간의 작용인 이유는 인간 얼의 기능인 이유는 자유를 넓혀주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죠. 사실 다른 세상이 탄생한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존재. 반성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 다른 존재라는 거죠. 뭐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적인 능력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에 비한다면. 추상화, 논리, 선택, 발명, 수학, 예술, 공간과 시간의 측정, 불안, 사랑,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서 가능해져? 반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매일 똑같이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한 뛰어난 화가가 왜 이렇게 그려야만 하지? 왜 다 똑같이 그려야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반성. 똑같이 그리고 싶지 않아. 내가 본 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그게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뭐가 만들어져? 추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추상화를 내놨을 때 위대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걸 느꼈다는 거죠. 네, 느끼는 거야. 이상해. 그래서 그게 위대한 추상화가 되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런 것들이 뭐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이런 모든 인간 현상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성으로부터 시작한다. 반성. 예, 반성이 없으면 불가능해. 다 똑같은 것만 만들어. 똑같은 행동만 하고 똑같은 호리병박벌은 똑같은 호리병박만 만든다는 거예요. 새끼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해도 더 이상 다른 건 없어. 그런데 반성을 할 줄 알면 다른 호리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물이 반성을 할 줄 알면. 근데 가능하지 않죠. 인간만 가능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새로 이룩된 중심의 들끓음. 그렇죠.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자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했던 단 하나의 내 얼의 기능, 반성이라는 기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동물도 배우죠. 알아요. 그렇죠? 알고 배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해. 나는 걸 알지 못해. 예. 쉽게 말해서
제 지난 시간에 뻐꾸기 탕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탕란 성공률이 30%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처음 탕란을 당한 개체는 그 다음엔 탕란을 당하지 않는다고. 예. 아는 거야. 이제 이건 내 알이 아니야. 내 새끼를 지키려면 이 다르게 생긴 이 알을 빼내야지, 걸러내야지 라고 그 다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새머리는 아니네.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는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해. 난 이걸 아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아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새끼한테 가르쳐주고. 그렇죠. 교육이 가능한 거야. 인간처럼. 나는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 방사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야. 아는 척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교육하는 거죠.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습득되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면 다음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우리 눈에 띌 만한 내면 조직을 오래전부터 만들고 발전시켜 왔어야 한다. 탕란은 이미 사라졌겠죠. 만약에 동물들이 자기가 안다는 것을 아는 존재, 다시 말해서 반성할 줄 아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어떤 한 개체라도 그걸 할 줄 아는 동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걸 끊임없이 자기 종의 발전 수단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간과 같은 다른 개체가 그런 반성 활동을 하는 개체로서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야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심지어 아직까지는 우리 과학기술로는 우주 전체에도 없어요. 이런 존재가. 유일하게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렇죠.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능력, 어뢰 능력이에요. 이게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이미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까 얘기했던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기부터 인간은 뭘 해왔어요? 반성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인간 현상이에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인간 현상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생각하는 구조예요. 대부분의 현대 생물학자들은 본능과 생각을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하는 사고방식과 인간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기능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딱 나눌 수 없다. 그 차이가 없다. 본능이나 생각을 모두 물질에서 나오는, 활동에서 나오는 빛의 발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진화를 어뢰 변이로 본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하는 것, 정신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을 어리 변하는 것, 정신이 변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연에는 본능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생명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의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동물들도 만약에 자신의 어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 치열한 전투장이 됐겠죠. 다들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진화한 개체만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그게 바로 생태계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때그때 생명의 필요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본능에 있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본능들이 점증 체계를 이루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숙한 본능부터 아주 고도의 본능까지 연결되어 있죠, 서로. 그래서 약한 개체인 토끼는 항상 호랑이에게 잡혀먹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토끼가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어뢰 단계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해당 어뢰 단계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임계점에 첨단에 묶여 있는 거야,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본능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칸 한 칸 점증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최첨단에 누가 있어? 그것들은 전체로 볼 때 일종의 부채꼴을 이루며 각 부채살 끝에는 통합과 의식의 중심이 좀 더 잘 이룩되어 더 큰 선택의 빛이 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부채꼴처럼 이렇게 점점점 처음에 하나의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순한 생명, 세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증적으로 그 층위를 만들어 나가면서 다들 고착되고 임계점에서 고착되고 하나의 큰 그 고착된 지점에서 저마다의 끝, 첨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그건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야. 동물들이, 곤충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닭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탄젠트 에너지의 한계까지, 거기까지만 나갈 수 있어요. 모두 다. 우리가 눈여겨보려는 것은 바로 여기다. 개의 얼, 개, 강아지, 개의 얼은 어떤 면에서든 두더지나 물고기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더 어디에 있어? 높은 층위에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나 두더지보다 더 높은 층위에 있는 게 개야. 변화 뒤에 가려져 있는 의식의 운동이 정말로 생명의 역사라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사람 가까이에 오면 점점 인간과 유사한 생각을 하는 개체, 유인원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어뢰의 세계가 보이고 지성의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정도의 이 의식의 얼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같은 층위에 있는 그런 개체들은 보면 대다수가 다 복잡한 사고방식을 하고, 그렇죠? 복잡한 음식 문화도 가지고 있고 복잡한 다른 문화들도 가지고 있고 사회부 조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단순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해진다. 네. 이게 바로 진화의 원리인 거죠. 결국에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개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왜 특별한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누구 계세요? 아까 얘기했던 유인원들이죠. 네, 유인원들. 유인원들은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생각의 구조를 내려놨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수화를 만들어내거나 문자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수화를 가르쳐주긴 해. 그러면 똑같이 따라할 수는 있어. 가령 기쁨을 표현하는 수화, 슬픔을 표현하는 수화, 밥을 더 달라는 수화,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지는 못해. 뭘로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건 뭐야? 그렇죠. 반성이죠. 그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반성이야. 그 반성이 인간을 어떻게 만든 거야?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그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을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 현상.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보고 그걸 거슬러 내려가 본 거예요. 지금 테일러 디 샤르댕은 인간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보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을 보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 방법, 그 과정을 거슬러 내려가 본 거예요. 차근차근.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반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이죠. 사고 능력. 그래서 인간 현상을 혁명적 변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테일러 디 샤르댕. 혁명. 뭔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유인원은 원뿔이 거의 끝까지 올라간 셈인데, 그러니까 동물들의 개체의 그런 어떤 정신 진화 단계를 층위로 구성해 보면 가장 첨단에 있는 개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인원이야. 도구도 사용하고
또 복잡한 사회 조직도 가지고 있고 서로 의사소통도 해요. 유인원은 원뿔이 거의 끝까지 올라간 셈인데 축을 따라서 마지막 노력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내부 균형이 모두 뒤집히는 순간 중심 표면이 중심점이 된다. 탄젠트 증가가 가장 적어지려면 방사는 가장 많이 전진해야 한다. 아까 얘기해서 우리의 육체는 탄젠트 에너지들을 가두고 있죠. 그 에너지로 우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탄젠트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이르면 임계점에 온다고 그랬죠. 그 임계점에 오게 되면 그때는 방사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은 이상 진화란 없어. 그 단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방사 에너지로 진화해야 가장 많이 전진하게 돼. 근데 방사 에너지로 진화하게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이 유인원을 인간이 되게 만들어요? 사고방식에 있어서. 아까 반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반성, 그냥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디에 꽂히게 되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꽂히면. 생존에 꽂히면 동물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살기 위해서만 하는 방식이 될 테니까 결국엔 자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도. 그렇죠? 살기 위해서니까 자기보다 약한 게 다 잡아먹어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말하자면 비약, 도약이죠. 뭔가 뛰어넘는 거예요. 생존을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해. 생존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이건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 독립운동. 네, 그 인간하고 다른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런 권력, 명예, 네, 도전쟁. 자기의 위상, 권위 이런 것들은 사실 생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 유인원들이. 야,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수없이 많은 개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약해졌어 몸이. 그래가지고 탄젠트 에너지가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갈 시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젊은 개체가 하나가 가짜나 보이는 개체 하나가 내 자리를 도전해. 그랬을 때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질다는 걸 아니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인원들은. 그렇죠. 유인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무너지는 걸 죽기보다도 더 싫어해.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싸워. 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걸 뺏기지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 동물들을 비약시키는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물지 않게 만들어. 생명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게 만드는. 왜냐하면 그 과정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 반성이라는 사고하고 연결되어 있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비굴하게 그 젊은 개체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생존하게 된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할까? 이런 거죠. 네. 매일매일 후회할 거 아니야. 한번 싸워보지 못한 거. 맞아. 네. 한번 붙어볼 걸. 그렇죠. 매일매일 후회할 거 아니에요. 반성. 그게 효과죠. 네. 이런 게 바로 인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 너머로, 생존 너머로까지 인간의 자유의식을 확장시키게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반성의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생명은 오랜 기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사고, 자의식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섭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은 신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기관으로 볼 때 더 나은 뇌의 문제다. 누가 더 머리가 좋은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거죠. 이런 조건. 그러나 다른 조건들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완벽해질 수 있었을까? 네. 다른 조건들. 만약에 머리는 정말 좋아. 그런데 사지가 불구야. 그런 경우. 이런 거죠.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이 과연 자기의 사고방식을 그렇게까지 끌어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 맥없이 넘어지는 존재.
예,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생존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육체가 발전해야 그 다음에야 비약이 가능해. 그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이상 비약도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육체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뇌만으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뇌는 수단일 뿐이죠. 예, 뇌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육체가 계속 성장해 왔어야 돼. 같이 따라줬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겠는가? 거기에는 모두 들어가 있을까요? 철학, 예술, 예. 그다음에 많은 기술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종교 같은 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생존 너머로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뇌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손을 자유롭게 풀어준 두 발 덕택이다. 그렇죠? 사람도 똑같은 물질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도 동물하고 마찬가지예요. 동물과 다르지 않아. 육체적으로는. 그런데 인간은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성했어. 그리고 그 반성의 결과로 국경 원인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된 거예요. 단순히 서서 걷는 호모 에릭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간 거라는 거죠. 생각하는 인간으로.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에요. 동물 세계에서. 영장류를 반성으로 이끄는 건 뭘까요? 인간은 왜 반성하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개체 발생에서는 불연 속의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생존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 산다나. 그리고 막 부딪히면 무조건 막 뚫고 나가려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바로 불연속. 쉽게 말해서 혈통. 죽음을 각오할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 혈통을 만들지 못하고 후계자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 내 혈통은 이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각, 혈통에 대한 생각이 불연속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 발생에 있어서는 모든 동물들은 다 뭘 하기를 원해요? 번식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번식은 연속을 위해서야. 내 혈통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의식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고하도록 육체가 만들어져 있어. 동물은 다 그런 존재예요. 세포가 자신을 복제하듯이. 그래서 불연속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도 피할 수가 없죠. 그 물리적 본질로 볼 때 우리가 이미 입증했듯이 반성으로의 이동이 정말 임계 변화요. 0에서 전체로의 이동이라면 그 이동 중에 매개체를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반성을 하지 않고 본능에 이끌려서 내 삶의 존재, 그러니까 내 후계자를 만들고 그냥 죽는 존재라고 한다면 동물처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임계점까지 가지 않고 계속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0에서 전체로의 이동.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과정이 그냥 한 사이클이고 모든 인간 존재는 그런 한 사이클을 동일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반성이 없이는. 그러니 불연속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또는 더 이상 상태 변화로 풀릴 수 없는 상태 변화 너머의 존재라고 해야 하리라. 쉽게 말해서 인간은 왜 혈통을 그렇게 중시하나? 반성해보면 사실은 혈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데 인간 문화에 남아선호 사상은 사실 그 생물학적으로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누가 낳아? 그렇죠. 여성이 낳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만으로는 인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근현도, 다시 말해서 부모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여성을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되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원리가 만들어져. 다시 말해서 여성이 낳은 자식에게
그 어미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DNA가 가장 많이 전수된다는 거야. 남자의 그 씨가 전수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씨가 전수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년도로 생물학적으로 친다면. 그러니까 남아를 선호해서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겠다라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생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혈통을 보존하고 싶으면 그쵸, 딸을 통해서 보존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확률적으로도 훨씬 더 높고요. 그 연도도 높고. 그런데 인간은 왜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됐을까요? 왜 남아를 선호하게 됐어요? 힘이 있으니까. 왜냐면 농사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대항에서 싸워야 되고. 이걸 좀 쉽게 그냥 이 때아르디 사례된 얘기대로 이 이야기를 적용시켜서 얘기해 본다면 인간은 반성하는 존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너머에 있어. 단순히 내 혈통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그 본능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 나는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나보다는 나은 자식.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보다는 나은 자식을 만들어야지. 그럼 딸도 그런데 당연히 그 문제에 복잡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게 왜 그러면 남아소송으로 이루어졌는가? 오랫동안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었다는 거야. 남자들. 그렇죠. 남자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일까요? 용병식 그렇죠. 한양식 농업.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 이후부터 그러니까요. 지속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딸이 오히려 자신의 DNA를 이동시키는 데는 훨씬 더 본능적으로도 훨씬 더 유일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남아소송상에 만들어지게 된 데에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의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보다는 그렇죠. 내가 낳은 개체가 나보다는 나은 개체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내가 못했던 거 하라고 그렇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인 정신 같은 게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기술자면 아들이 이제 그 기술을 물려받아서 그 기술을 전수해. 그리고 또 발전시키죠. 이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은 동물들 세계에서는 불필요한 과정이야. 생존을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런데 인간은 그냥 단순히 그런 생존의 연속성을, 혈통의 보존을 위해서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개념이 있었어. 그 안에 불연속성 또는 더 이상의 상태 변화로는 풀릴 수 없는 상태 변화 너머의 존재, 거짓말을 믿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내 자식은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다. 생각이 본능보다 나은 어뢰 상태라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내 자식이 하는 생각이 더 나은 생각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아닌 것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생각은 두 상태 사이에서 생겼다고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나은 어떤 생각이 내 후대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의식의 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성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어디에서 나와? 반성에서 나온다는 거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만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말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렇죠? 그래서 자식에게 더 가혹하게 혹은 더 많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인간을 의식의 진화로 이끄는 어떤 열쇠처럼 작용했다는 거예요. 학습의 열쇠처럼. 우리의 경험, 학습은 곧 경험이에요. 인간이 쌓아놓은 경험. 이런 방식으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런 경험 바깥에 있는 영역을 과학으로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방식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뭔지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단순히 우리는 그걸 넘어가면 생물학적으로 전혀 새로운 단계에 가 있게 된다는 것. 그것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화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이 테아르드 샤르댕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어. 과연 무엇이 인간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인간은 다 그걸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은 이 불연 속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동물이라면 그걸 다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강영욱이라고 하는 개 이렇게 네, 훈련하시는 분 있잖아요. 걔는 훌륭하다. 네, 근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여태까지 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 이래요. 좀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개가 있어. 그러면 그분이 관찰을 해. 그리고 아, 저 행동은 이걸 이렇게 하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솔루션을 내.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강영욱 씨는 어떤 존재예요, 개에게? 그러면 조련사. 걔 심리를 잘하는 진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을 잘 하고. 인간에게 본다면 신처럼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해? 조종하는. 예측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행동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간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나요? 신은 아니. 강영욱이는 근데 경험에 하는 거 의해서 보면은 네, 저기 인간의 심리하고 개의 심리하고 다 두 사람을 다 그렇죠. 저기를 해줘요. 경험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지금 만들어낸 이 인간 현상을 다 예측할 수 있는 인간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않죠.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현상의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내 다 생각.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예. 그건 신분이 알 수 없죠. 예. 바로 그런 행동, 그런 어떤 특징이 인간 현상이야. 인간 현상은 그게 바로 임계점이야. 반성의 기초는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지성을 타는 거야.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지성을 통해서예요. 지성을 하지 않고 하는 반성은 그냥 후회일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성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반성을 해서 그 후회를 뭘로 만들어? 예. 발전의 거. 다음번에 하지 않을 어떤 실수를 만회할 수단으로 바꿔내게 돼요. 그게 바로 지성이지요. 지성은 그 등장이 곧 완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구일 뿐이죠. 지성은 자신에게로 모인 다음에 이중운동을 통해서만 존속할 수 있다. 나에 대해서 들어오는 마음과 바깥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이 지성을 통해서 인간은 반성의 다른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새로운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중심으로 바깥 세상을 모으는 행위다. 그러니까 모든 바깥 세상의 행위를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인간은 반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일관되게 체계를 세워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 고정된 점이 아니다. 만약에 생각하는 어리 반성이라는 개념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였다면 모든 개인은 반성을 통해서 똑같은 단계에 다 올라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고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 네. 그래서 생각하는 어른 고정된 점이 아니다.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야. 그 흐름을 빨리 빨아들이며 깊어지는 소용돌이와도 같다. 그걸 잘 뭉쳐서 잘 이해하고 이 세상의 조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면 그만큼 뭐도 잘 돼. 반성도 잘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런데 아주 단시간적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은 그 주변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성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니까 마치 소용돌이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여서 자기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는 사고방식, 이게 바로 반성이라고 부르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나보다 더한 존재로서만 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지금 현재의 나와 미래에 오게 될 나를 이미 알고 있어. 미래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미래의 나를 알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성. 예. 미래는 어떻게 될까? 예. 경제는 어떻게 될까? 정치는 어떻게 될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성과 연결되어 있어. 그것들을 다 빨아들여야 그제서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반성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어떤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 이런 게 아니에요. 뭘 알아야 예, 돼. 지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지성이 충분히 성장해 있어야 제대로 된 반성이 이루어져. 그래서 인류를 반성을 통해서 이 한 발짝 증가, 그러니까 진화시키는, 정신적 진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한 세대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예. 간디, 예수, 석가모니, 뭐 이런 마호멧 이런 사람처럼 아주 드물게 세대 전체에서 잘해야 한두 명 나올 정도,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지성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소용돌이처럼 자신 안으로 가둬놓고 이걸 이용해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그 모든 지성적 작용이 없이도 그거를 단번에 배울 수 있어. 그게 바로 인류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진화로 이끄는 거로지. 사람은 사람이 되어가는 속에서 사람이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다.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어요.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발전된 나를 볼 수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지성. 그 세대 전체에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 있는 그 종합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앞선 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앞선 나로 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면 자라투스트라처럼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것들을 설파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점차 사람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지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지성을 통해서 인류는 한 발짝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예요. 왕정 시대로부터 공화정 시대로 넘어오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요? 분명히 필요했어요. 민중혁명이 필요했죠.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나요? 시민으로부터. 지식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당대의 지식인들. 이 지식인들이 왕정의 문제점을 이미 다 깨뜨려서 알고 있어.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배웠고.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결국에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역사를 반복하게 될 거야. 잘못된 역사를. 그래서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왕권이라고 하는 체제를 없애자. 왕중심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없애자. 그러면 어떤 시대가 가능할까? 공화정. 모든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체제. 근데 민주죠. 프랑스 후회를 많이 한다면서요. 그 왕정을 무너뜨린 것 자체를.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고 실제로 시스템으로는 지금 전 세계의 97%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바로 공화정이 핵심이에요. 공화 원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화정이 지금 우리는 1700년대 말에 있었던 그 공화정의 핵심, 공화 운동의 핵심에서 그 같은 체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00년간, 400년간 같은 체제 안에서 단 한 번도 뭐가 없었어. 분기가 없었어. 의식적 진화가 없었어. 중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마르크스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이 이거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가 지속되게 된다면 또
인류는 가능성이 없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서로 만들어. 자본론이라는 책이에요. 자본론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계산 법칙을 통해서, 합리적인 계산 법칙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전하고, 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산이라고 하는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첫 번째 인류 진화의 새로운 그 기점을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해서 그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야. 그러니까 300년 전에 이 공화정이 시작되고 한 2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 문제점을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마르크스로부터 바로 그 개념이 시작됐어. 사회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시도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사에너지를 제대로 느꼈어. 지식인들은 다 믿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이 레닌과 이 마르크스를 이 학문을 자신의 체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소비에트 연방, 이런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쿠바, 이런 나라들이 이 개념만이 우리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새롭게 우리를 인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너무 독재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너지고 소련은 사회주의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하고 섞이게 된 거죠.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너무 독재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작용은 항상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대든 그 시대에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래야지 또 발전. 그래야 그게 뭘 이끌어내. 진화를 이끌어내. 그렇죠. 의식적 진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된 개념이거나 그냥 무시할 만한 것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어야만 인류는 점차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어디서부터 나와? 반성이. 지성. 반성. 네. 그 시대의 지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성. 네. 지식이 없이는 네. 지식이 없이는 반성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뭘 알아야 반성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되어가는 속에서 사람이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인간은 되어가는 거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 반성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생각하는 중심, 자의식이죠. 이 자의식이 생겼다고 해서 개통이 새순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다고 해서 어제의 내가 쉽게 부서지나요? 그러니까 반성을 통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일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바로 다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나요? 내일? 어렵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해도 뭐 작심삼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새순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의 요소로 방사되어 사라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어떤 골격을 갖춰야지만 그때부터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개가 있어야 돼. 그냥 대충 내일은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내일은 어제의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안 하려면 뭐가 갖춰져야 돼? 어떤 생각의 골격이 있어야 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씩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고 그래야 강화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단순하고 폭넓은 진동, 곧 의식의 상승만을 고려하면 되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반성을 하기 시작하면 의식들의 상승을 보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돼. 그러고 어떤 법칙으로 그것들을 조화시켜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어제의 나를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들을 보고 축적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야 돼. 조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러 개의 진보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진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골격이 돼.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보다 한 5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투표율 자체가 낮았잖아요. 네, 그래서 50년 전만 해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이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죠. 막 잘못된 형태, 뭐 왜곡된 형태의 그런 투표, 이런 것, 선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니구나라고 많은 의식들의 상승을 봤어. 그래서 점점 이제 아 투표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민주시민이라면 내 표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의식들의 상승이 있어야 돼. 주변에. 그러고 그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어져서 내 삶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 법칙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그게 뭘로 이루어져? 어디로 나가게 돼? 진보로 나가게 된다. 여러 개가 진보가 해야 그 중에 나의 진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개척자가 아니라면 내가 개척자가 될 만큼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주변의 지성을 봐야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주변의 지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따라가기.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지성들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으로 조화시켜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을 어제와 다른 내일의 나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식적 진보예요. 이게 반성이죠.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결국 반성을 하기 위해서요. 네. 개체는 집단 전체가 사람답게 됨을 통해서 집단 전체가 사람답게 됨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 되어야 돼. 맞아요. 그래야 주변에. 나도 사람이 될 수 있어. 더 나은 사람. 맞아요. 주변 사람도 사람이어야 돼. 나만 상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민주사회는 그 사회의 그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지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만큼의 지도자를 뽑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네. 경험이 저기 뭐야 막상 뽑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성이라는 의식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미국 속았잖아요. 속은 사람. 미국의 시민 의식이에요? 그렇죠. 의식? 네.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으로만 이 의식의 진보를 이뤄낼 수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식 진보가 같이 일어나야만 같이 일어나야지. 나도 의식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나면 안 돼. 인간 현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되는 첫 번째는 사람은 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분파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져요. 네. 인간 현상의 특징이에요. 인종을 만들고 민족을 구분하고 국가를 구분하죠.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것들을 만들어요. 사람의 분파나 집단은 생물학의 일반 법칙으로 분석해낼 수 없죠. 심지어 지금은 한 민족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쓰는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뭘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은 한 민족을 뭘로 표현해요? 뭘로 구분해요? 이제는 불가능하죠.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거야. 만들어낸 거지. 네, 원래 없었던 거야. 일반 법칙으로는 분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예, 인류가 의존하게 됐던 거짓말. 생존을 위해서. 두 번째, 일반적인 성장의 방향이 필요해. 인간 현상에는 반드시 어떤 방향이 있어. 네, 그 조직이 강화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는 뭐가 항상 병행돼. 종교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윤리. 그래서 어떤 사회도
윤리와 종교, 도덕이 없는 사회가 없어.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에는 항상 따라야 될 뭐가 있어? 규칙이 있어. 예.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를 못해 항상. 근데 인간 현상에서만 그런 게 드러나. 그리고 세 번째, 관계와 차이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요. 인간은. 다시 말해서 계급을 만든다는 거야. 인간은. 사회 조직을 만들죠. 그래야만 사회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관료 조직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존재의 성장을 그 존재의 한 부분만이 주도할 때 균형이 깨지고 모양이 우습게 된다. 조화가 없는 형태, 다시 말해서 독재라고 하는 체제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 아무리 독재 체제가 오래돼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오래된 독재 체제도 100년을 넘은 게 없어요. 예. 독재 체제는 인간의 수명만큼만 존재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독재는 균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야. 존재의 성장을 그 존재의 한 부분만이 주도하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 그러니까 체제는 그 상태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저개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바로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모양이 우습게 돼버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제는 항상 조화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튀어나와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조직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잘라내.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이 조화가 깨지니까 잘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만 조직은 인간 현상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얼누리라는 현상이죠. 예, 얼누리. 뉴스피어라고 불러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원래 용어는 그래요. 또 원작에 있는 용어예요. 반성의 출현은 일련의 과정의 종착역이다. 그러니까 반성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식 단계, 실수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얼 발생을 따라 사람에게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우리도 반성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높은 기능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인간 현상을 보면 우리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뭐 길게는 1000년 뒤에 인류는 새로운 얼누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일종의 시행착오의 과정이야. 왜냐하면 내일은 더 나은 얼을 가지게 될 테니까. 반성을 통해서. 인간은 반성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지금도 반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반성이라는 게 그냥 문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학 같은 것도 반성이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원래 있었던 이론을 뒤집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 산업도 발전하고 이 모든 게 반성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반성을 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성해서 어디로 가요? 그걸 참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얼. 인간은 결국은 참얼을 위해서, 얼을 향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반성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고 있는 거죠. 참얼. 생명체의 본능이 처음 생겼을 때 세상 전체가 그 첫걸음을 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얼로 가는 첫걸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현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참얼로 가기 위한 한 단계, 하나의 단계야. 아주 인간 역사, 그러니까 50억 년의 지구 역사를 통털더라도 우리는 그 단계, 위의 단계를 보면서 지금 현상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생명체의 본능이 처음 생겼다. 다시 말해서 세포 하나가 처음 생겼을 때 바로 이 참얼이라고 하는 그 종착점도 이미 있었어. 그래서 그 단계를 통해서 정향 뭐 하고 있는 거야?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향 진화. 그러니까 테일러 샤르의 생각대로라면 진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 종착점이 있어요.
진화의 종착점. 그리고 그 진화의 종착점을 가기 위해서 시작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작으로부터 종착까지 하나의 부채꼴을 그리면서 생명체가 전부 다 시도하고 있어. 참 얼로 가기 위한 시도죠. 참 얼로 자라나기 위한 시도. 근데 유일하게 어떤 개체만 최첨단에 올라와 있어. 인간만. 네, 그래서 인간 현상의 세계예요, 지금. 부채꼴이면은 예. 이렇게 뭐지 종착 지점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길을 완전히 잘못 잡은 개정도 그쵸. 있는 거네요. 거기서 한 인계점에 다다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는 강아지의 인계점에 다다른 못 거고, 가는 거예요. 새우는 새우의 인계점에 다다른 거야. 우리는 잘 근데 인간은 잘 가고 있나? 그렇죠. 인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 인계점에. 네. 직진으로 그렇죠. 가고 있나? 그러니까 인간 현상의 핵심은 이거야. 음. 인간은 인계점에 도달하지 않는 존재야. 네. 유일하게. 인계점은 신이에. 인계점. 참얼. 참얼. 네. 참얼. 우리는 참얼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모든 지성을 집약해서 조금씩 그죠? 참얼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태어나는 애기들은 우리가 낳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지금 더 많은 지성을 쉽게 습득할 받아들일 수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지금 만들기 전에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똑똑한 건 뭐예요? 뱃속에서 우리가 진화한 거야. 그렇죠. 이미 그 진화의 핵심 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엄마의 머리. 엄마 머리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하잖아요. 생명체의 본능이 처음 생겼을 때 이미 그 시작 때부터 우리는 그 끝을 이미 알고 있어. 예, 그 안에는 이미 그 힘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는 우리를 밀어붙이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진화의 원리죠. 우리를 거기까지 밀어주는 것. 그리고 그 원리 가운데 인간 현상만 가능한 것들이 있어. 그게 바로 얼. 그리고 얼의 작용. 그 얼의 작용의 핵심은 반성.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행위의 선택과 책임을 위해서 그러한 발견을 큰 결과를 낳는다.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그러한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인간 현상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어요? 맨 꼭대기 밑에라네요. 네. 그러니까 참 어뢰 단계까지 시작부터 참 어뢰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쯤에 와 있을까? 층위로 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신의 경지까지 가기에는 아직 자, 한번 볼까요? 멀었을까. 우리는 마치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사람이라는 바닷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제대로 보려면 얼을 가지고 그 바다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그 바다를 헤쳐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인간은 왜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는 이미 그 바닷속에서 이미 한 걸음 머리를 내밀어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 둘레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우리의 머리가 갑자기 크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의 머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새로운 동물 유형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개체. 그 사람은 그 머리를 써서 사람이 아닌 생명 형태를 차츰 제거하고 누른다. 동물로서의 개체, 이 중요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기 몸에 동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르는 거죠. 제거하고 누르는 거. 차별화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가 동물이 되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들이나 공장에서 거침없이 벌어지며 갈수록 물심양면으로 더욱 확대된다. 그런 모든 일을 볼 때 이 땅 위에 지구를 통째로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 남극 대륙과 저 북극 대륙에도 다 뭐 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땅에다가 막 시추를 하고 기름을 뿜어가지고 그걸로 비행기를 날리고 난리야. 네. 지금 이 시대에
불과 100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구 50억 년의 역사에서 일어나던 그런 진화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예, 완전 예, 전혀 다른 가속도. 행위로 지구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예. 우리 지구는 우주 조각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런데 처음에 우주 조각 속에 들어있던 어떤 가치가 활발한 것, 발전에 힘이 있는 것, 이 모두가 이제 참 얼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정신, 이 정신 안에 다 집약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는 이미 지난 작년에 봤던 책들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익혔어요.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주의 시작과 끝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느끼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얼루 가기 위한 어느 단계쯤에 와 있을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까요? 결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현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력.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행력. 당장도 지금도 당장 저녁에 뭐 먹어야 되지? 미래를 생각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당장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항상 뭘 생각해?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네, 미래를 생각해. 그리고 그걸 얼마나 밀어낼 수 있는가? 그건 지성이 결정해요. 지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주변에 주변도 네, 있어요.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자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네.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꾸 탄젠트 에너지를 교환해 달라고 노력해야 돼. 네. 그 사람들은 이미 방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사 에너지는 탄젠트 에너지까지만 나가.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탄젠트 에너지를 가지고 이 방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일환이 뭐예요? 바로 독서예요. 다가와 있는 교수님. 네, 그게 독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탄젠트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사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들, 이 인물들의 사고방식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했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왜 우리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차근차근 이해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지성이 되어서 그게 우리의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네. 정돈되기 시작하면 중심에 모이게 되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한 단계 나은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을 네. 때까지. 교수님하고 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우리 교수님. 건강하게 최대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팡이 짚고도 나와야 돼. 앞으로 읽을 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